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에 내린 첫눈은 8.8cm로 3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인 눈폭탄으로 원주 중앙고속도로에서는 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아현동 KT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서울 5개 구와 고양시 일대가 통신 대란을 겪었습니다. 통신장애 발생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 등도 먹통이 되면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주들은 온종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이어서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시종 일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다음 주 시작되면 다음 달 중순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도를 연결해 열차를 운행하려면 또다시 안보리 승인을 받아야 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합니다. 11월 24일 오늘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겨울왕국이 됐더라고요. 오전 10시쯤에 멈췄는데 새벽부터 8.8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면서요? 네, 서울 첫눈 기록으로는 1981년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81년이요? 저는 군 1등병 시절인데 정 앵커는? 저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네, 첫 소식은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시민들은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히 내딛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북악산에 깎아지른 듯한 모습은 마치 남극의 빙산을 연상시킵니다. 올해 서울에 내린 첫눈은 8.8cm나 쌓이면서 적설량으로는 3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춥긴 한데 전 눈이 좋아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평년보다는 3일, 지난 해보다는 7일이나 늦으면서 좀처럼 쌓이지 않았던 서울의 첫눈이 눈폭탄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7시 발효된 대설주의보가 3시간 만에 해제되는 동안 중부지방 일대엔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날 내린 폭설로 강원도의 주요 도로에서는 40여 건의 사고가 나는 등 전국적으로 눈길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오전 8시쯤엔 강원도 원주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들이 차로에 뒤엉키면서 1시간 동안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이렇게 첫눈이 내린 오늘 오전에 서울 충정로 KT 빌딩 지하 통신구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3시간여 만인 오후 2시쯤 불길은 잡혔는데요.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4개구 지역에 통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현재 기자가 사고 개요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관들이 맨홀을 열자 불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건물 환풍구는 마치 굴뚝처럼 연신 연기를 뿜어냅니다. KT 아현구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13분쯤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에서부터 올라온 매캐한 흰 연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밖에서 너무 탄 냄새가 나가지고 계속 그냥 없어질 것 같아서 있었는데 12시 계속 나가지고 12시쯤에 여기 가족이랑 왔어요. 불은 건물 지하 1층 통신실 아래에 위치한 통신구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통신구에는 유선 전화 회선 16만 8천 개, 광케이블 뭉치 220개가 설치돼 있었는데 유무선 통신 회선들이 불에 타면서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지역 14개 동에서 통신 장애가 벌어졌습니다. 소방관 210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화재 발생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 23분쯤에야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케이블이 고무로 돼 있어 연기가 많이 나다 보니 소방관들의 지하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통신구 자체에다 폼을 쏘기 시작해서 그래서 조직이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더 이상의 화재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불이 난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디지털 시대인 요즘은 광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시대인지라 KT 시설 화재 하나가 도시인들을 마치 산속에 나는 자연이다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요. 인터넷, TV,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되고 말이죠. 다 안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네, 5G네 말하기 전에 1차 혁명인 불조심부터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 들으시고요. KT 화재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 출구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려는 차들이 무인 정산소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다 보니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서 이 바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연대요, 이거를 자기들도. 참다 못한 시민들은 결국 차단기를 뽑아버리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음식점은 말 그대로 직격탄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기대했던 식당 주인은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4-5명 정도? 네, 그 정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미리 얘기를 해야지 먹고 나서 뭐 카드 결제 안 되고 현금 결제만 된다고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폭설로 배달 주문이 늘 것을 기대했던 음식점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카드 단말기와 주문 전화 장애로 오늘 영업을 아예 접었습니다. 문 닫은 음식점의 전화벨은 울리지 않는데도 발신자 전화엔 통화 중이란 소리만 들려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으니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현장 주변 충정로 가구 단지의 상인들 역시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주말에 조금 이제 소비자들 좀 몰리시거든요. 온라인으로 작업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SNS나 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운전하다 타이어가 터진 한 시민은 보험사에 긴급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걸리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또 옆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통신사분 쓰시는 분에게 빌려가지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던 화재.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벌어진 통신 대란에 깜짝 놀라고 불편 겪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통신 기능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일주일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권열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불편 겪은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당장 현장에 취재하러 간 이 MBN 기자들도 연락이 닿질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오늘 하루 종일 서로 연락이 안 돼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네. 인터넷에 올라온 피해 사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요즘이 대학교 논술 입시철인데 시험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위치 검색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논술 시험 수험표를 뽑아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뽑을 수가 없다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가족요금제라고 해서 온 가족이 한 통신사 상품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KT를 쓰는 가정은 아예 온 가족 모두 통신을 못했다, 휴대폰을 못 썼다 이런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겠군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복구에 이제 얼마나 걸릴 것인지인데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KT 측에 물어봤습니다. KT 측의 답변은 휴대전화는 내일까지 복구가 가능하고 유선전화와 인터넷은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복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레까지는 된다. 그렇습니다. KT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레부터는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류 없이 통신 기능을 완벽히 복구하려면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 완벽히 고치려면.
그리고 말이에요. 오늘 불이 난 곳이 이제 저 빌딩에 이제 통신구라는 건데 그 지하에 그런 통신구가 있다는 건 잘 몰랐어요. 네네. 대체 통신구가 어떤 겁니까? 네, 불이 난 구간은 통신구 안에 150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 그 통신구는 통신망이 깔려 있는 지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사고 현장은 아니지만 그 통신구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저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신구가 굉장히 커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 우리나라엔 1970년대부터 이런 통신구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지하에 저런 시설이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예. 저기서 불이 난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KT 이용 고객들은 되게 이제 불편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KT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약관을 보면은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통신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만큼 통신 이용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객과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엔 얼마를 받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통신장애가 몇 차례 있었는데 받은 금액이 평균 3,460원이었습니다. 3,460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보상액을 네네. 소비자가 뭐 고소 같은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신사가 알아서 주는 겁니까? 그 전례를 보니까요, 대개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다음 달 요금에서 그 금액을 삭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피해 보신 분들이 저 몇천 원만 받는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배달 음식점은 아예 주문을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과거에 오늘과 같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통신장애로 의료인과 상담을 하지 못했으니까 10만 원을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법원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렇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피해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배달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주문을 받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얼마의 주문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막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겠군요. 네. 자, 우리 생활에서 휴대전화,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이 곧 생활인데요. 편리해진 만큼 안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사고가 모쪼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네, 친형 강제 입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지금 8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환 기자, 조사 끝나가는 겁니까?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예상외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 이곳에 도착한 이 지사는 오후 3시쯤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그때 이미 혐의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지사가 과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3가지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로 넘겼죠. 하지만 이 지사가 이를 전면 부인해 검찰 조사에서 오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의외로 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친형 관련 직권남용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외에도 여배우 스캔들 등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던 다른 혐의들도 모두 조사했습니다. 이곳 청사 주변에선 이 지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조금 전까지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인했는지는 내일쯤 윤곽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이상주 기자입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트위터 계정주 논란에 다시 한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보도를 하실 때는 확인을 좀 하십시오.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는
포털의 아이디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해경궁 김씨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친형의 강제 입원에 대해서도 형수의 행동이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 지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계속할 경우 또다시 문준용 씨의 취업 논란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야당은 이 지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지사를 감싸야 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지사의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당 안팎에서 이 지사를 향한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규 기자의 보도를 들으시고요. 이재명 지사 관련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검찰 출석에 야당은 이 지사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지사는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붙여진 각종 의혹과 논란을 보면 본인이 탄핵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경기지사에서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해찬 대표도 당대표직을 걸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옹호에 나서는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직을 같이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출당 탈당을 촉구하는 더민주당원연합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도부에는 이 지사의 출당을, 이 지사에게는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더민주에 두는 한 더불어민주당은 자한당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부인하는 만큼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이 지사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 지사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펑펑 쏟아지는 첫눈을 맞으면서 오늘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관련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검찰 조사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네, 우선 가장 핵심은 친형 강제 입원 부분입니다. 예. 쟁점은 전문의 상담인데요. 전문의 상담. 예, 앞서 경찰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이 필수인데 이 지사 친형이 입원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빠져 있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예. 이 지사는 형이 대면 진찰을 거부했고 강제 입원도 형수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사가 강제 입원을 독촉했다는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인데요. 검찰이 당시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았던 분당 보건소장 2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들은 이 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인사철이 아닌데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고 예. 또 간부 회식 자리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은 전보 조치됐고 또 한 명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혐의. 이거 말고 또 다른 혐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경찰이 기소한 혐의는 크게 나눠서 3가지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제 입원 부분이 있고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인데요.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사 사칭은 지난 2002년 변호사 시절에 검사를 사칭해서 벌금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부인한 부분이고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은요? 네, 그건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곳을 개발하면서 생긴 수익금 규모를 부풀려서 선거 홍보에 썼다는 혐의입니다. 이 밖에도 불구속 의견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배 가입 등의 혐의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오늘 검찰 출석 전에 이재명 지사 측이 이제 본인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경찰 간부 2명을 고소했단 말이죠. 어떤 겁니까? 이 지사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지사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일했었던 이 백종덕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가 경기 남부지방청장과 유현철 분당서장을 고발했습니다. 두 간부는 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요. 허 청장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을 지휘하면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군 김 씨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예. 유 서장이 지휘하는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소를 한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항의를 해왔습니다. 예. 정치 수사를 해왔다는 건데. 수사를 안 하고 정치를 했다 이랬던 거죠? 예, 일단 내용 들어보시죠. 네.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또 있는 사실을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인 백종덕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상 경찰에 반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검찰 출석 전에 SNS에 이제 올린 글인데 뭐 이관계라는 제목의 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네, 정확한 제목은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관계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이관계라는 얘긴데요. 이 지사가 이관계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지난 1월에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야당의 이관계 전략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문 진영 측에도 이제 거듭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요. 네, 아까 보신 SNS 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일단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는 자신의 뜻을 밝혔고요. 아래 두 줄에 보면 억울한 의혹 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 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지사는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엄청 자제한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대선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싸가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친문 진영 당주류에서 계속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니까 네. 이 지사가 태도를 조금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지사 측에서 경찰을 맞고발하면서 점점 사건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경찰에 이어서 검찰은 과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수아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남북 공동조사를 허용하겠다는 신호에 청와대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먼저 구경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는 전원 동의로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허용한 것으로 일종의 장애물이 제거된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남북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북제재위는 앞서 주로 특정 이벤트와 인적 왕래 등과 관련해서만 제재 면제를 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동조사 사업기간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며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가 면제된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에 시작되고 12월엔 철도 연결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 공사에 들어가려면 그 난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나오면서 정부는 넉 달 이상 지연된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조만간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애초 공동조사는 경의선 구간에 10일, 동해선 구간에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또한 빠르게 진행하면 두 구간 모두 조사하는데 15일 정도 걸릴 것이란 판단입니다. 공동조사는 남측 기관차가 장비와 유류, 숙식에 필요한 생필품을 실은 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에 남측 객차를 연결해 북측 철도 구간을 직접 달리면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도 가능하지만 실제 공사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철도 연결을 위한 각종 공사 장비 반입은 유엔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북철도는 착공식만 열린 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속도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유엔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를 면제해준 것은 곧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다음 주에는 고위급 회담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얼마 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종 제안에 대해 북한 측의 답변이 늦어 답답하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에 미국은 한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는 등 유화적인 손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허용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성의 표시 정도는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인식할 건데. 실제 미국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오는 28일까지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해 협상을 재개할지에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의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지난달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에 만취해서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부실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집권 3년차 앞두고 청와대 기강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백성을 걱정해야지 백성이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부실조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단속 당시에 청와대 관용 차량인 것을 알았는데도 김 전 비서관과 동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청와대 직원임을 알고 봐주기 수사, 부실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상적 조사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자 2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만한 혐의가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함께 탔다고 다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며 동승자들도 곧 불러 방조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뒤 함께 탔던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또 청와대 얘기입니다. 심수봉 씨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청와대에는 첫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바로 탁현민 행정관인데요. 야권에선 첫눈이 왔으니까 탁 행정관 그만두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겠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첫눈이 내리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를 통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 전 대표는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면서 첫눈이 내리면 놓아준다던 청와대 쇼 기획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자고 말한 겁니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첫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며 탁 행정관을 이제는 그만 놓아주자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큰 관심을 끄는 것은 탁 행정관이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북콘서트를 비롯해 도보다리 회담 등 문 대통령의 이미지를 연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사의 표명 당시 첫눈이 올 때까지 단서를 달아 붙잡았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더 있어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탁현민 행정관한테 조금 겨울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탁현민 행정관을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고. 첫눈 소식과 함께 거취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탁 행정관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남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때까지는 잔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연말정산 또 신경 써야 합니다. 흔히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새 테크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이라도 공제가 많이 되는 퇴직연금 같은 상품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혜림 기자가 연말정산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을 남편 쪽으로 모는 바람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200만 원을 토해낸 문경숙 씨. 올해는 작정하고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와 현금 위주로 썼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거의 한 달치 월급이 그냥 나가는 거니까요. 속상하죠. 일단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건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쳐 최대 7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115만 원, 5,500만 원보다 높으면 9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 만큼 재무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 대해서 중간에 해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로 해서 과세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저축에 최대 240만 원을 부으면 96만 원까지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명 엔젤 투자의 경우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미국에서 재고 상품을 헐값에 판매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돼서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우리 돈으로 8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앞두고서는 백화점에서 총격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백화점. 갑자기 들리는 총성에 쇼핑객들이 앞다퉈 몸을 피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루 앞두고 상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백화점 앞에서 밤을 새던 중이었습니다. One and then bang bang and then right after that people started screaming and going crazy to just get away from it and then cops ran by us with their guns drawn. 10대 2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 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경찰관과 대치하다 총에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Fortunate that that Hoover officer was there where he needed to be, and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maybe he prevented further injuries.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쇼핑객 사이에 시비가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 이번 사건도 연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이어지는 이번 할인 행사에선 사상 최대인 우리 돈 80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기간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사는
직구족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도 잇따라 맞불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철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 곳곳에서는 올가을 첫눈이 관측된 곳이 많은데요. 오늘 서울은 눈이 내린 지 3시간 만에 8.8cm가 쌓이면서 81년 이후 가장 많이 내린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 기온이 10도, 광주는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이처럼 평년 이맘때 기온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가 유입돼 걱정입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혹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춘천은 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범용 씨의 노래 나는 로마로 간답니다. 네,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되면 언젠가는 남북 철도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아직은 먼 네. 얘기긴 합니다만은 김범용 씨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로마 간다고 그러는데 정앵커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는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프랑스 파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와, 시베리아 횡단 KTX 열차.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날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 8 마칩니다. 행복하세요.